이렇게 가게를 들어오실 때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이웃이 고민하는 고민이 바로 미륵사라고 하는 그게 송악사라고 하는 그 노래를 감히 불렀습니다. 박수를 치셨기 때문에. 제가 강연하다가 잠깐 줄이면은요, 멈추면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계속 쳐주시면 제가 커트콜로 계속 강의를 이어가고요. 만약에 박수를 안 치시면 중간에 그냥 내려가도록 모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닭들을 많이 먹는데요. 정말 요즘 사람들이 닭을 먹으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닭은요, 새벽이 되면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는 해가 떴는데도 누군가 희망을 얘기하는데도 에이 그거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식으로 하고 움직이지 않는 존재들이 닭을 먹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닭을 먹어요. 왜냐? 제가 닭보다 탁월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닭은 새벽이 되면 일어나는데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위치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었죠. 그죠? 어떤 상품 하나를 만들고 1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지금 아니에요. 월드컵이 유행하면서 이제는 4년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막 바뀌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라면, 나이가 아니고요, 학력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줄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흐름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터 드라커가 한 거죠. 3년 동안 목숨 걸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컨텐츠다. 모두가 다 같이 손뼉치고 기뻐하고 축제할 수 있는 그 지적 상태, 그 상품의 상태가 컨텐츠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것이다. 농부가 그 소 달구지를 타고 가지 않더라. 물었더니 소도 힘든데요. 그게 한국이었더라. 까치밥을 사람들이 안 따더라. 제가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 표지 오늘 굿즈 받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폴복 여사님을 생각하고 올린 거거든요. 이런 게 콘텐츠예요. 이 콘텐츠, 세계가 감동할 수 있는 콘텐츠고요.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다 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골똘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팔면 안 돼요. 함부로 이 자본주의에, 함부로 이 권력지향주의에, 함부로 이 절망주의에 우리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견디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좋은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 그게 좌우명인 거거든요. 여러분 좌우명 한번 거기 써보세요. 노트에. 제 좌우명은 뭐냐면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가 제 좌우명이에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도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에요. 너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그게 저한테 그 주님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더 버티시자는 거죠. 조금만 더 견디자는 거죠. 줄다리 얘기를 할 때 이쪽과 이쪽이 서로 당기잖아요. 으쌰하고 저쪽도 으쌰해요. 근데 어느 팀이 이기느냐면요, 으쌰으쌰 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한 단계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갔더니 어머니가 2달 있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2달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 바깥에 활동을 지금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안 돌아가시네요. 그 다음에도 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도 안 돌아가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치매이신데요. 제가 가면은 저는 치매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를 보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 인사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한두 달에 한 번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구나.
오시면서 어머니 저번이요 이제 승무고등학교 지금 저 고등학생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치매가.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범아 장롱을 열어라.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주려고 4천만 원을 준비했다. 오른쪽 그 단 거기 이렇게 서랍 열면 나온다. 그랬더니 어머니 태국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뭔가 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치매는 병이 아니고 어른들이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동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프로이도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다 옳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그걸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막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억하신 게 다 사실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황해도거든요. 그 황해도의 그 고향 분위기를 어머니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치매는 하늘이 그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였고 어머니는 메신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을 우리 함께 누린다는 아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품어셔야 되는 마음으로 강사료를 안 주길래 잘 됐다. 주지 않다.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부담 없이 와서 짧은 시간 좀 제가 책과 관련해서 또 우리 대표님 하시는 일과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참 많이 있었냐면 혹시 여기 기독교인 교회 다니시는 분 좀 익숙하실 텐데 혹시 다른 종교 가지고 계시는 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하여튼 조용한 곳이 없어요. 또 한 300만 정도가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전공이 신학이고 또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해직이 되고 나서 그래도 뭘 할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가난한 신자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길 위에 백인문학에 앞장서서 우리 한국에 특히 우리 서울에 여러 그 역사적인 그 흔적들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좋은 일을 하셔서 저하고 그런 점에서 참 공감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대표님 통해 가지고 논찬을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책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를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소풍을 어디로 많이 갔냐면 이순신 장군의 그 묘 사당이 있는 현충사 거기 참 어릴 적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어릴 적에 제가 풀리지 않은 꿈이 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거기가 이순신 장군 탄생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당이지 사당.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 태어난 곳이 어딘가 늘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궁금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 대표님이 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여기? 거기 어디죠? 무슨 시장이죠? 인현시장. 예, 인현시장 바로 뒤에 좀 이따 우리 가시게 될 바로 거기를 저를 끌고 이제 가셔가지고 바로 여기가 거기라고.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 있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되게 됐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초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학에 있는 많은 제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과연 지식인일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상당히 저도 마찬가지죠. 너무 그냥 눈앞에 보여 있는 이익과 또 안전이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지식인의 책임, 소위 말하는 딸깍발이 정신, 또 조선시대로 말씀드리면 출세했던 어떤 정승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충분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좀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인데 그런 지식인들이 바로 요 자리, 요 동네의 중심이라는 거. 근데 과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소위 좀 가방끈이 좀 길다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지 좀 깊이 반성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진보적 예술인들이 모여서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87년에 고은 선생님, 백남천 선생님, 황석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연무웅 선생님, 지금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의 그 예술, 3.1민주올레,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가면 또 이제 4.3 역사적인 현장들이 또 곳곳에 있죠. 4.3민주올레, 그리고 4.19도 마찬가지로 이 을지로와 시내 중심으로 명동. 선생님하고 처음 만난 거는 2011년이야. 저는 이제 제 친구가 그 페이스북을 저를 초대를 하면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시작했는데 그때 우연히 저희 10만 원이라는 그 같은 이런 아동養시설에 원장님도 같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대표님 우리 숙명이하고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76년도에 입학해서 저는 2년을 같이 이 친구하고 지냈고 그리고 군대를 갔고 그리고 우리 지 소장은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 같아요. 4년을 그 ROTC를 하면서 온전히 졸업을 했기 때문에 2년 같이 있는 동안에 편하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지소장은 굉장히 기집애 같았어요. 아주 음성도 그렇고 근데 아주 정감 있는 친구였었고 또 해박했어요.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그리고 큰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그 자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그 선거 때문에 많이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주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 대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아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회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회장님이 개인 사정 때문에 일찍 가신 바람에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나올 줄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불러주셔서 당황이 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승용 친구는 저희 고등학교 출신 친구들 중에서도 상당히 존경받고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나 좀 여러 가지. 되긴 어려운데 아빠가 좋다고 엄마가 또 아이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 가족이 와주셔서 존경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말은 시키진 않겠습니다. 우리 한용걸 우리 신부님의 그 축사와 축도를 같이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자리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왜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판사로 연락을 해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선 부족한 우리 지승용 목사님 지갑을 좀 채워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리고 뭔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철거민들과 또 그 장애인들 그리고 요즘은 노숙인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유식하거나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나 그런 거하고 거리가 사실 전혀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싸움도 잘했어요. 욕도 잘했고 그래서 철거하러 온 사람하고 붙어가지고서 옛날에 여기 동교동에 두리반이라고 하는데 싸움할 때도 내가 한 1년 반 동안 같이 싸워 주어서 몇 대 그다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은 저기 인천 재물포에서 저기 노숙인들하고 노인들 밥하는데 거기에서 밥하고 있어요. 금, 토, 일 3일 동안 하루에 날 한 가마씩 80kg씩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 하루에 써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나눠 드리면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 지성용 목사님이 초대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런 분들이 그 공통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길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 연관이 되고 그리고 딸깍발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거 까치밥이잖아요. 까치밥. 근데 사실 이 까치밥이라는 게 우리 조상들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인정머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왜 나쁜 놈 최대의 욕이 뭐냐면 아우 저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우 저 인정머리 없는 새끼 가다가 헛똥이나 말마라 이런 욕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까치밥은 우리 선조들이 뭐랄까요? 우리 선조들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했던 거였잖아요. 허다못해 그 날짐승에게도 먹을 거를 남겨서 나누는 정신, 그게 이 까치밥의 정신인데. 촉감만 모르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촉감을 원래 맨 처음에 하거든요. 맨 처음에 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통증약도 먹어야 되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선배님들이라서 무섭네요.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김봉호입니다. 85년도에 지은 노래인데요. 모기 같은 전두환이 핏바람 없는 전두환이 그때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모기가 이슬을 놓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모기가 핏바람 입고 산다네. 옛날에는 모기가 이슬을 놓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모기가 핏바람 입고 산다네. 모기야 모기야 날아서 내 피를 빨아먹지 마라. 못 살게 하소서. 마음 편안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욕심 버리고 살게
사랑을 노래하는 세상. 오늘 모습을 보면 이 남산으로 그 마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 이게 도로가 다 끊겨서 그런데요. 한강까지가 바로 마매 남산이었습니다. 중간에 다 도로가 나서 그랬고요. 하지 말고 저기다가 공중 보행길을 만들어서 그 차에 제한받지 않고 가자 해가지고 만든 게 세운상가 공중 보행길인데 10년 안에 저거를 다 헐겠다.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성웅 이순신을 하기 때문에 저거 헐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 길 이름을 거북선길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작년에 이 보행이 시작이 됐어요. 거북선길을 건넨. 그래서 그 이순신 집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미국산이 한국에 수출될 수 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이농한 농부들을 통해서 전임금 근로자를 만들 수 있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자를 짓고 살아왔는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에 그런 얘기들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건축을 하는 이게 이제 최초 지상복합인데 이거를 1년 만에 줬고요. 2달 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직장이 있는 고정적인 직장인 사람들을 한 것이 바로 삼양동이에요. 삼양동이 그래서 태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들을 보낸 게 성남, 지금 중원구 그쪽으로 이제 대부분 보냈죠. 15만 명을 보냈는데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죠. 화장실도 없고 15만 명이 있는데 차는 서울로 나오는 차는 한 대밖에 없었고 노선 하나밖에 없었고 여기는 거북선의 모양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입구를 갖고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를 쓰고 것과 조치를 이렇게 아시죠? 원래 산수갑산이 아니라 삼수갑산이 맞는 말인 거 아시죠? 함경도에 있는 그 철책산 중에 세 산이 이름으로 삼수갑산이라고 합니다. 철갑을 집었다. 세 산이 그게 삼수갑산이에요. 이게 다 일본식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영어로 살짝 바꿔서 친일적 선물을 같이 넣어요. 근데 여기 모든 이름들이 다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 이건 세상에 1년 만에 줬다는 거죠. 2달 만에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본인의 돈으로 저렇게 동판을 새겨놨어요. 이런 것을 해서 여기 어떤 거북선의 의미를 살려서 이순신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근데 한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균형 있는 외교를 하자. 근데 지금 벌써 우리는 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연결되는 데하고 등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외교가. 그렇게 됐을 때 민중들은 당하고 그래서 그 이순신은 무기만 개발한 게 아니라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이순신 친구들이 다 역관이었어요. 역관이 뭐냐면 외국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이고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세력들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남촌의 개혁가를 바로 깔딱 내려가서 여기 애정다방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뭐 어쨌든 이순신의 뭐 일가라고도 하네요. 뭐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서 좀 어떤 그런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바로 그런 이순신 정신으로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 그리고 홍대를 능가하는 세계를 능가하는 아방가르드 문화, 다다이스트 문화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야경 이렇게 밤에 돌아다녀야만 볼 수 있는 거라서 오늘 그 야경이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낮에 이렇게 남산 산책하는 거는 달라요. 여기 이제 밤에 보면은 절대로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가게를 안 오고요. 걔네들은 옥탄만 들어가. 그리고 간판을 달질 않아요.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아이들, 그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힙즈로라고 하거든요. 힙스터라는 말은 저항하는 젊은이라는 뜻인데 그러한 을지로 해서 저항하는 젊은이. 여러분 을지 장군은 다른 장군하고 달리 그 밑바닥에서 시작한 장군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육사에서 별단 사람이 아니고요. 사병으로 들어가서 장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을지로라고 이름을 바꿀 때 무명의 용사, 평범한 우리들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말에서 을지로인데, 그걸 이어받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지금 힙지로 문화를, 을지로하고 힙스타일 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들한테 길을 배워요. 돈 없어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메뉴가 아니라 컨텐츠로 가면은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걷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의 코스는 이제 힙스타 코스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거의 다 왔습니다. 불필요한데 낭비하지 않고, 더 한 거는 앞사람이 한 인테리어, 앞사람이 했던 거를 그대로 보존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돈을 들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가게 중에 하나도 이런 가게들이고요. 약간 재즈와의 가게고요. 진짜 힙지로 모습도 여기가 그 훈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600년 문화, 그리고 산업생태계가 없어지고 그냥 오피스텔 임대사하고 하는 것으로 이 속에 이 땅이 다 문화재고요. 그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전부 다 문화재예요. 이거를 완전히 다 아작을 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갈까요? 이쪽으로 한 칸 더 촌스러운 게 가장 세련되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애 후보들이 그 옛날 저희 민토 제자들이에요. 민토 알바한 친구들이 홍대나 이런 데 가서 다 있고요. 옛날 간판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고요.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저는 여기 오면 전신지가 되게 체력이 가운데 있어요. 여기 낮에 오면은 완전히 그냥 인생을 먹여요. 네. 제가 다 올라갔다 오시긴 그런데 여기 몇 분만 제가 지정을 할 테니까 이 계단 맨 끝에까지 올라가셔서 옥탑에 꼭 올라가고. 이게 이제 최초로 열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인테리어를 안 했죠. 옛날에 특수 인쇄 그런 걸 그냥 그대로 이것 때문에 돈 음모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좀 아니지만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은밀하게 조명을 해서 거길 가게를 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는 이렇게 컴컴하게 무서운 게 아니다라는 음모가 더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가는 여기 저 청황옥 되게 잘 되는 집이고요. 여기 줄 서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게들 중에 잘 되는 가게는 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남이 가지 않는 잠깐 만사놓고 모든 다 인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토지주하고 연결해서 여기 토지주들랑 연결해가지고 개발을. 얼마 전에
얼마 전까지 여기까지 꽉 차서 그야말로 만선호프에 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재개발을 할 때 이게 오랜 역사를 가졌잖아. 근데 그 한 가게가 40년, 50년 그런 오랜 우정을 가지고 만들어진 가게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항할까봐 만선호프가 여기 일대를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강남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박장선의 자본들이 거의 시장이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김건희 여사님들 그런 분들이 정신 차리고 내년 분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고.